무력 충돌 위기 속에서 미국과 이란의 3차 핵 협상이 열렸습니다. 일촉즉발 상황에 전 세계가 긴장했는데 양측은 일단 상당한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장효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지 시간 26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6시간 가까이 진행된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 3차 회담은 비교적 긍정적인 분위기 속에 마무리됐습니다. 중재국 오만은 상당한 진전이 있었다며 다음 주 국제원자력기구 IAEA 본부가 있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기술적 차원의 논의를 이어간다고 했습니다. و خیلی جدی وارد عناصر یک توافق شدیم هم در حوزه هسته‌ای و هم در حوزه تحریم‌ها و راجع به بعضی از مسائل تفاهم الان خیلی نزدیک شده. 이번 회담으로 미국이 당장 이란 공습에 나설 가능성은 낮아졌지만 갈등의 불씨는 여전합니다. 미국은 이란 핵시설 3곳을 해체하고 남은 농축 우라늄을 모두 미국에 인도하며 일몰 조항 없는 영구적 합의를 하자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란은 우라늄 농축을 일시 동결한 뒤 IAEA 감독 아래 우라늄 재고의 농축도를 낮추고 경제적 측면에서 공동이익을 달성하자고 제안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핵심 쟁점을 두고 미국과 이란 모두 물러서지 않는 만큼 협상 결렬 시 미국이 대이란 군사행동에 나설 가능성은 여전한 상황입니다. We've seen evidence that they have tried to do exactly that. He wants to address that problem diplomatically, but of course the president has other options as well. Everybody understands that although there is a military option, there is no military solution to this dilemma. And therefore, a diplomatic option is less costly and more sustainable. 이런 가운데 미국은 이란 공격을 대비해 미군 최초의 자폭 드론 부대를 인근 지역에 배치하는 등 긴장 수위를 낮추지 않고 있습니다. 연합뉴스 TV 장효인입니다. 자료 화면, 미국과 이란 간 3차 핵 협상이 진행된 가운데 미국이 이란 공격에 나설 경우를 대비해 미군 최초의 자폭 드론 부대를 인근 지역에 배치했다고 블룸버그 통신이 현지 시간 26일 보도했습니다. 자료 화면, 미 중부사령부의 팀 호킨스 대변인은 이메일 성명을 통해 미군의 자폭 드론 부대인 태스크포스 스콜피언의 작전 준비가 완료됐다고 밝혔습니다. 이 드론 부대는 현재 이란을 압박하기 위해 다른 군사 자산과 함께 중동에 배치된 상태라고 블룸버그는 전했습니다. 태스크포스 스콜피언이 미국의 대이란 군사작전에 투입될 경우 이번이 첫 실전 투입이 될 전망입니다. 자료 화면, 지난해 12월 중순 이 부대의 드론 한 대가 중동에 배치된 미군 전투함 USS 센타 바버라호 갑판에서 이륙 시험 발사에 성공한 바 있습니다. 자료 화면, 지난해 출범한 태스크포스 스콜피언은 저비용 무인 전투 공격 시스템 드론으로 구성됐습니다. 루카스 드론은 투석기, 로켓 보조 이륙, 이동식 지상 및 차량 시스템 등 다양한 발사 방식으로 운용될 수 있으며 이란제 샤헤드 136 드론을 분해한 후 역설계해 만들어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싱크탱크 허드슨 연구소는 이란 내 미사일 생산 시설 도로망, 미사일 발사 기지 등 분산된 목표물을 공격하는 효과적인 수단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다양한 국제 뉴스를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시간. 월드앤 이슈, 오늘은 조윤주 외신캐스터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이란 핵합의 이제 미국과 이란이 3차 핵 협상 마쳤는데 네. 이란은 계속해서 좀 잘 될 것 같다 이런 긍정적인 분위기가 있던 것 같은데 어떤 얘기들이 오갔나요? 일단 전반적으로 진전이 있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예. 핵 협상이 이번이 3번째가 되는 거고요.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오만이 중재하면서 미국과 이란이 직접 만나는 것이 아니고 오만 외무장관이 미국 측과 만나고 그리고 또 오만 외무장관이 이란 측과 만나고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예. 아침에 3시간, 저녁에 또 몇 시간에서 이렇게 하루 종일 회의가 진행이 되는데요. 네. 핵심 쟁점은 2가지입니다. 일단 미국 쪽에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이 핵을 완전히 포기해야 된다. 우라늄 농축 제로 이렇게 예. 말하고 있고 이란 쪽에서는 평화적인 민간용의 핵은 개발하고 싶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이번에 얘기가 나온 것이 미국 측에서는 핵시설을 점검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이제 이란 쪽에서 말한 것은 진전이 됐다고 말하는 거라서 지금까지는 우라늄 농축 가져가겠다고 말했는데요. 농축 우라늄 농도를 좀 낮출 수는 있다라고 네.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게 진전이 된 것으로 보이는데 원래 오바마 정부 때 핵합의를 했었을 때요. 그때 3.67%까지 우라늄 농축을 하고 예. 300kg까지만 가지고 있겠다. 그게 합의 내용이었습니다. 네. 근데 중간에 미국이 제재를 가하면서 이란 쪽에서 그러면
우리도 농축 계속 하겠다고 밝히면서 결국 이게 깨진 거고요. 지금 알려진 바로는 국제 원자력 기구가 파악한 바인데 이란에서 400kg 정도의 농축 우라늄이 있다고 합니다. 예. 60% 농축하기 때문에 이게 90%까지 가면은 무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좀 약간 위험한 상황이고 협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미국 쪽에서는 핵뿐만 아니라 미사일까지 다 논의하자라는 얘기였고 네. 이란 측에서는 핵 문제만 논의하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이란 쪽에서는 만약에 이란이 핵을 중단한다면, 우란 농축 중단한다면은 미국 쪽에서 경제 제재를 완전히 풀어달라는 것이고요. 예. 미국 쪽에서는 우란 농축을 중단한다고 하더라도 봐가면서 제재를 살짝 풀어주겠다. 그래서 약간 온도 차이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과거에 비해서는 약간 얘기가 좀 많이 나왔고 양측 간에 적긴 합니다만 그래도 일단 협상 분야 조성이 됐고요. 그래서 일단 장소를 옮겨서 네. 4차 협상 진행하는데 이번에는 오스트리아 빈으로 갈 것 같습니다. 예. 왜냐하면은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얼마나 하는지 그리고 핵시설에 얼마나 그 무기들이 있는지를 확인하려면 국제 원자력 기구가 사찰이 필요한데 예. 지금 현재는 2022년에 사찰단이 거의 나갔습니다. 많이. 그래서 제대로 할 수 없는 상황이고 국제 원자력 기구의 전문가들이 투입이 되면서 전문적으로 기술적으로 뭐가 어떻게 얼마나 있는지를 확인해 볼 것으로 보이는데 예. 문제는 뭐 나탄즈, 포르도 같은 이스판 이제 핵시설이거든요. 여기에 있는 원심 분리기를 완전히 멈출 것인지 아니면 숫자를 줄일 것인지 이거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얘기할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4차 협상을 앞두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러면 진전이 조금은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어쨌든 이란 입장에서는 그 0%안 되고 조금은 그래도 살려줘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걸 네. 미국이 받아들일 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근데 이제 좀 진전됐다고 봐야 되는 것이 예. 국제 원자력 기구 전문가들 들어간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은 양쪽 모두에서 인정할 만한 전문가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은 미국도 약간은 양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다. 네, 네. 그렇군요. 지금 상황이 알겠습니다. 네. 네, 무력 충돌 위기 속에서 미국과 이란의 핵 협상이 열렸습니다. 양측은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며 다음 주 네 번째 협상을 이어가기로 했는데요. 워싱턴 연결해서 관련 소식 들어보겠습니다. 정우현 특파원 전해주시죠. 네, 워싱턴입니다.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미국과 이란의 세 번째 핵 협상은 앞서 두 차례와 마찬가지로 중재국 오만을 둔 채 간접 대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미국의 이란 공습이 임박한 분위기 속에 열린 오늘 협상은 사실상 최후 담판 성격이었는데요. 양국 대표단은 4시간가량 오전 회담을 가졌고 각국 정부와의 협의를 위해 잠시 대화를 중단했다가 오후에 2시간 동안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협상이 끝난 뒤 중재를 맡은 오만 측은 상당한 진전을 이뤘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국제원자력기구 IAEA 본부가 있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양국의 요구에 맞춘 기술적인 검토를 하고 양국 회담은 일주일 안에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일단 최악의 상황은 피한 것 같습니다. 간극이 꽤 컸던 걸로 보였는데 합의점을 좀 찾았다고 볼 수 있을까요? 네, 속단할 수는 없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적어도 미국이 당장 이란에 대한 군사행동에 나설 정도의 파국은 피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란 측 협상 대표로 나선 아바스 아라그치 외무장관은 진지하고 긴 협상이었고 좋은 진전이 있었다고 평가했는데요. 핵과 제재 등 모든 부문에서 합의 요소들을 진지하게 검토하기 시작했고 일부 사안에 있어선 이해에 매우 근접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란은 오늘 협상에서 우라늄 농축의 일시 동결을 미국에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또 국제원자력기구 감독 하에 우라늄 재고의 농축도를 낮추는 한편 경제적 측면에서 공동의 이익을 달성하는 내용도 미국에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란은 그러면서도 이번 협상은 핵 문제에 국한된 것이며 미사일이나 다른 무기 프로그램에 대한 내용은 포함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영구적인 농축 중단이나 핵시설 해체, 또 우라늄 농축 비축량 이전에 대해서도 거부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져 이 문제가 변수가 될 가능성을 남겼습니다. 미국 측 공식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았는데요. 월스트리트 저널은 이란 핵시설 3곳을 모두 해체하고 남은 농축 우라늄을 모두 미국에 인도하라며 강경한 요구를 들고 협상에 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네,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글로벌 관세를 10%에서 15%로 올리겠다 이렇게 밝혔었는데 여기에 미묘하게 기류 변화가 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미국은 지난 24일부터 전 세계 무역 상대국에 10%의 글로벌 관세를 부과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세를 5% 더 즉시 올리겠다고 공언했습니다. 당연히 모든 국가가 곧 15%의 글로벌 관세 대상이 될 거라고 봤는데 상황이 조금 복잡해졌습니다. 행정부 핵심 경제 참모인 케빈 애시 백악관 국제경제위원장은 전날 언제부터 15%의 세율이 적용될지에 대해서 물었는데 논의 중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제이미슨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 역시도 일부 국가는 15%로 올리고 다른 국가들은 더 높아질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행정부 주요 인사들의 말을 종합하면 관세 인상 시기와 대상 모두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는 의미로 풀이되는데요. 모든 무역 상대국이 15%의 글로벌 관세 대상이 될지 특정 국가에만 해당되는 건지 현재로서는 확실치 않다는 겁니다. 특히 트럼프 대통령이 특정 정책을 예고한 뒤 미묘한 온도차를 보이는 정부 당국자의 발언이 연이어 나오고 있는 점 매우 이례적인 일인데요. 연방대법원 판결로 무효가 된 상호관세 징수액을 돌려달라는 요구가 기업들을 중심으로 나오고 있는데 이 또한 관세의 불확실성을 키우고 있습니다. 미국 언론들은 지금까지 최소 1,800개의 기업이 최대 254조 원에 이르는 관세를 돌려달라며 소송에 나섰다라고 추산을 했는데요. 상호관세를 위법이라고 판결한 대법원이 환급 여부에 대해서는 명확한 지침을 내리지 않으면서 트럼프 행정부의 버티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트럼프 행정부가 기존 관세 징수액을 환급하지 않고 보유하도록 하는 법적인 전략을 고심 중이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북한과 관련한 소식도 짚어보겠습니다. 백악관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조건 없는 대화를 할 의사를 재확인했다고요? 네, 전날 조건부로 북미 관계를 개선할 의향이 있다는 김정은 위원장의 발언에 대해 백악관이 내놓은 답변인데요. 미국의 대북 정책은 변함이 없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어떤 전제 조건 없이 김정은과 대화하는 데 열려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북미 정상 간 대화에 열려 있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추구한다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을 재확인한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달 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초청으로 중국을 방문할 예정인데 이 기간 동안 북미 정상 간 대화가 성사될지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워싱턴에서 연합뉴스TV 정호윤입니다. 미국 행정부가 미국-이란 핵협상 전날 이란 정권의 자금줄과 무기 공급 체계를 겨냥한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미 재무부와 국무부는 현지 시간 25일 총 수억 달러 상당의 이란산 원유, 석유 제품, 석유 화학 제품을 운송해온 다수의 그림자 선단 선박과 그 소유주 또는 운영자를 제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이란 정권의 탄도미사일 및 첨단 재래식 무기 개발을 지원하는 이란, 튀르키예, 아랍에미리트에 기반을 둔 복수의 무기 조달 네트워크에 관여한 개인과 기관을 제재 대상으로 지정한다고 밝혔습니다. 국제 제재를 우회하는 그림자 선단을 통한 이란의 수출로를 차단하고 이 자금으로 마련하는 무기 공급망도 교란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됩니다. 미국이 최강 항모 전단을 이스라엘에 전진 배치했습니다. 백악관은 이란과 대화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먼저지만 필요하다면 군사작전을 결단할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신주원 PD입니다. 미국의 제럴드 포드 항공모함 전단이 지중해에 진입했습니다. 예루살렘 포스트는 전단이 곧 이스라엘 북부 하이파에 입항할 것이라면서 이미 중동 지역에 4만여 명의 미군 병력이 배치됐다고 전했습니다. 포드함이 하이파항을 정박지로 선택한 것은 이란에 대한 공격 태세를 갖추고 이스라엘을 겨냥한 이란의 보복에 대비하는 차원으로 해석됩니다. 미국의 이란 공격이 임박했다는 관측 속에 백악관은 외교적 해법을 강조하면서도 무력이 필요할 경우 사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President Trump's first option is always diplomacy, but as he has shown, he is willing to use the lethal force of the United States military if necessary. 하지만 이란과의 무력 충돌은 미군에도 상당한 위험을 초래할 것으로 보입니다.
댄 케인 미 합참의장은 이란 작전이 마두로 베네수엘라 전 대통령 체포보다 어렵고 미군 사상자 발생 위험이 크다는 내용을 백악관에 보고했다고 뉴욕타임스는 전했습니다. 맹방인 이스라엘 역시 미국이 이란을 상대로 장기전을 벌이기에는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군사 압박에 이란 역시 군사 훈련을 공개하며 맞서는 모습입니다. 이란 국영TV는 혁명수비대가 현지 시간 24일 남부 해안에서 훈련하는 모습을 보도했습니다. 혁명수비대는 지난주에도 미군이 이란 인근 해역에 항공모함을 배치하자 원유 수송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에서 군사훈련을 벌인 바 있습니다. 이란 당국은 또 대학가를 중심으로 반정부 시위가 재점화하는 조짐을 보이자 학생들은 시위할 권리가 있다면서도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연합뉴스TV 신주원입니다.